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 올해 3월에 교육청으로 업무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들을 또 새로이 제가 예전에 장학사 할 때와는 달리 다양하게 업무들이 조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해결할 사안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제가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한 게 제가 예전에 약속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가능하면 일일 영상, 제가 너무 욕심이 많나요? 계속 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입, 특히 수시 전형과 뭐 정시 전형에 대해서 대입 입시 중심으로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제 교육청에 왔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교육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도 좀 안내해 드리고 정보도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뭐 지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 라는 주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부터, 작년이죠. 2020년도부터 학교폭력 심의,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둘 간의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징계로 처리하는 심의 사안 있죠. 심의는 학교에서 해왔던 일을 이제는 교육청으로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 교육부에서 그렇게 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핵심은 뭐냐면 어, 가능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 학생과 학생과의 사안들을 교육적으로 학교장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으로 해결하라. 그리고도 안 되면 교육청으로 보내라. 이제 요런 취지로 교육부가 보냈고, 공정하게 교육청에서 그것을 처리하라였는데, 제가 교육청에 와보니까 학교폭력 심의가 작년에 이제 교육청에 처음 넘어왔잖아요. 작년에 1이라고 그러면 1년 동안 1이라고 그러면 지금 1학기 동안 1이 꽉 차고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3이 됐어요. 3배수로 늘어난 거죠. 1년 동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 못해서 교육청으로 넘어온 학교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해결한 거 말고. 제가 이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물론 학교폭력이 굉장히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그것들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과 학생들이 우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막 니롱내롱 싸우고 감정 다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욕도 하고. 왜냐면 애가 커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고발로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저 그냥 친구랑 화해할래요 이렇게 와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아이는 그냥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절대로 그렇게 해결할 수 없고 법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들여다 봤을 때도 이걸 법적으로 꼭 가야 되는가 라고 고민을 하는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교 폭력에 관여가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애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감정 싸움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무슨 뭐 얘가 오랫동안 뭘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감정 싸움인데 이것을 꼭 교육청에서 가서 징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심각한 사안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심각한 사안도 있고 반드시 법적으로 와서 징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이 문제도 있지만 그 학생의 뒤에 부모님들의 생각이 더욱더 학생을 법적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정말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교육청에 와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 커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다양한 감정 다툼이나 뭐 일시적인 그런 뭐 어떤 언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가능하면 그것을 서로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해자 부모님들께서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자라기보다도 일단 가해자는 아니고 가해자로 지목된 그 학생들이 부모님께서 호소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접근 금지 일단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얘하고 접근도 할 수도 없고 해당 부모님하고도 연락도 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사과를 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안 해줍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 묘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혹은 학교 학생부장님께 말씀드려서 편지를 얘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정말 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과를 해야죠. 상대방 친구가 마음이 어쨌든 상했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심하게 했든 약하게 했든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을 사과하게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사과를 걔가 이제 접근 금지가 돼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는 제가 좀 본 사례 중엔 굉장히 좋은 사례를 제가 안내해드리면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사과 편지를. 근데 사과 편지를 써서 쭉 주는 것도 상대방이 그걸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그쪽 부모님께 편지를 우리 아이가 꼭 좀 전달하게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예스를 하도록 몇 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려서 한 번 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것을 그쪽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전화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번호를 공개를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전화번호를 뭐 서로 가피해자가 알려줄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요즘에는 또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해서 자기 마음을 충분히 그쪽에서 편지를 한 번만 읽어달라고 사정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피해자 부모님께서도 무슨 원한이 있지 않은 이상 편지 자체를 안 읽겠다고 나오시는 경우는 제가 볼 땐 매우 드물 거라고 보이고요. 아이가 직접 편지를 쓰게 하고 또 뭐 부모님께서도 뭐 꼭 편지로 사과를 하실 부분이 있다면 같이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을 때 근데 그 편지를 몇 번 써도 상대방이 가식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학생이 공개적으로 정말 사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미안해가지고. 근데 상대방 아이가 그걸 받고 싶지 않다고 할 때 같은 경우는 교실에 제가 이런 사례도 봤어요. 교실에 문에다가 누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도 봤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해결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폭력에는 뭐 왕따도 있고 뭐 눈을김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면 폭력에 심지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뭐 한다. 뭐 지나가다가 슬쩍 뭐 쓸 때도 굉장히 기분 나쁜 게 그런 행동을 하였다. 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요즘엔 다 학교 폭력으로 걸어서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 그리고 피해자인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해보고 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힘을 스스로 기르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누구냐면 저는 부모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선생님께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특히 아이를 도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한테 또 용서를 기꺼이 이렇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아이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고발하는 아이가 된다? 저는 그거 좋지 않죠. 아니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계속 뭘 막 그렇게 행사하는 아이가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자기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런 시대에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할지는 부모님들 그리고 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과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음 시간에 또 가까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